민주당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민주당이 뭐 살짝 지금 언론 보도량이나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 아직 판이 정리가 덜 된 것도 맞고요. 이쪽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에 또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 당내 분위기도 어대명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일단 3파전으로 정리가 된 것 됐습니다. 3파전은 좀 네, 그러면 1 더하기 2가 됐습니다. 1강 1강 2약 2약 오케이. 이렇게 보면 1강 2약이 됐는데요. 예. 1강 2약을 보면 일단 이 약이 김경수, 김동연 지사죠. 근데 경선 룰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의미 없어요. 의미 예. 없어. 예. 두 사람 다 일단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그 김경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김경수가 아니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국민 경선을 선호했는데 예. 지난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동연 후보는 기타 4% 여기 들어가 있는지 네. 하여간 나온 게 없어요. 그 한국갤럽 조사는 예. 사람 이름을 묻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쵸, 뭐 거기 한 전화 10명, 면접이니까. 10명 정도를 쫙 불러주고 그중에 누굽니까가 아니라 네. 당신이 말하라. 네. 우리가 그걸 카운팅하겠다. 네. 그 0%대예요. 어. 아니 그런 분이 말이죠. 100% 여론조사하면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신천지나 뭐 이렇게 역선택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 자기에게 유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가요? 그는 날로 먹는 정치죠. 근데 이쪽에서 그 비판하는 지점은 이제 뭐 경선 룰도 그렇고 뭐 TV 토론 횟수를 놓고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이재명 밀어주기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실제 밀어주기일까요? 아니 TV 토론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누가 토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고 예.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인물이지 단번에 나와요. 이번에 이제 2번 한다고 하니까 그게 적다는 거예요. 두 번, 예. 세 번 하면은 한 번만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뭐 제 기억에는 뭐 언론 보도에는 10번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래도 5번 이상은 다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2번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적다 이제 이런 비판이죠. 많이 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 그분들에게? 아니 그 토론하자는 사람들 말이에요. 네네네네. 아니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는 컨텐츠가 많아요. 네네네. 뭐 말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실적과 경험치들이 많아요. 예. 그 성과도 많고요. 그 토론하면은 100점 100패 할 텐데. 네. 예. 적게 하는 게 오히려 네.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인지도를 더 쌓아야 되고 음.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러니까 것이 주어진 기회를 중요하니까. 잘 선용해서 네네.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대선 주자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아니 당신들이 기회를 안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인으로 그 이름을 빛나게 만들었는데 예. 똑같은 경기도지사를 난 김동연 또 경남도지사를 난 김경수 뭐 했습니까 재임 때. 참.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로 굳어졌던 지난 대선 경선을 기억을 해보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먼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경선은 가장 치열한 무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도 뭐 가령 뭐 김경수 지사나 혹은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 쪽에서 만약에 또 어떤 변수가 될 만한 카드나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경선판을 흐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제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매장이죠. 그분들이 매장됩니까? 매장당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저는- 금도를 안 지키면 매장당합니까? 저는 이번 대선이 그 흡사 2012년 네. 새누리당 대선 경선하고 많이 닮았다. 2012년 새누리당에 누가 그때 나왔었죠? 뭐 박근혜도 나왔고 당시에 안상수도 박근혜. 나왔고 김문수도 나왔고 예. 그 나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예. 어쨌든 그 오합지졸들이 예. 아무리 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지만은 박근혜의 존재감 앞에서는 예. 아무도 뭐 하여튼 드러낸 바가 없어요. 예.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2007년 대선 당시 네. 그때 어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네. 둘이 붙었을 땐 정말 뭐 세상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예. 시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막 유세 때마다 네.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음. 그게 결국 나중에 다 두 사람 사법 처리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진실을 두고 싸웠. 정말 열심히 상대방을 팠어요.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 다 범죄가 사실로 규명됐고요. 근데 2007년엔 그렇게 막 싸웠다가 결국 이명박이 이겼잖아요. 예. 2012년에는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박근혜의 어떤 추대식 예. 뭐 그런 개념으로 경선이 성격 규정이 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예.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뭐 이미 일찌감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결정이 됐어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또 득표를 하는 득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혹시 하세요? 그 이번에 예, 민주당 이번에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득표율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단 사실상 뭐,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고 음. 역사상 가장 강력할지도 몰라요. 이 정도의 여론 다자구도의 여론조사를 저도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지금 50% 박스권이라고들 얘기를 하니까요. 90%에 조금 못 되는 그러면 결과가 80대 아닐까. 후반 정도로까지 보고 계신 그 거예요? 이상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예, 예. 뭐 하여튼 보수적으로 한 80% 후반대로 예.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도 90은 못 넘기는. 그 아마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 보면은 아이고 뭐 혹시나 봤는데 뭐 네. 역시나구나 이런 평판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 두 번의 TV 토론으로 사실상 확정을 했고 과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뭐 특별한 변수가 나올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 굳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경선이고 뭐 물론 후보들이야 주자들이야 경선 룰이 불만일 수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불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당의 제도와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실정이고. 불만 예. 공감합니다. 예. 뭐 세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와 룰은 없지만은 예. 그런데 어떤 룰이든 당신들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좀 아시고 예. 화를 적당히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당신들도 똑같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바가 없으니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열심히 보여줬고 성과로서 입증했던 그런 사람이 많은 인심을 얻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응? 아니 그 도대체 김동연 씨는 뭐 이재명 전 지사 덕을 보지 않았다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 나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그 당원들이 결국 결정한 건데 그때 이제 치욕스럽게 네. 밀려난 사람들 예. 사과하라 이런 소리를 또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원들을 우습게 여겼으면 그딴 소리를 할까. 참으로 참 암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한번 나오면은 이름을 알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왔겠죠. 예. 요거 사실 요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 매불쇼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1등 후보이고 여기서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다른 차기 주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번 경선을 치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착한 2등 전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이 있지. 여기에서 반명과 비명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승전 이재명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보수 주자들과 똑같이 접근하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착한 2등 전략을 얘기하시던데 그건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전폭적으로 동의하죠. 김부겸 그리고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또 김두관 등 이 네. 4명의 사김들 다 반명 비명으로 가려다가 뭐 누구 하나 지금 덕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 도리어 뭐 특별히 이런 네. 어떤 착한 2등 전략에 네. 그 부합하는 캐릭터가 예. 박찬대, 김민석 이런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롱런을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면은 대타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예. 반명 비명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이재명을 두 번이나 한 번은 77.77% 다음은 80% 후반대로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은 못합니다만 네. 그렇게 지지를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걸어온 족적과 예. 성과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이재명이 뜨고 있으니 이재명 반대를 하면 내가 2등이 되겠지? 아니 77.77% 때는 그 32% 예. 정도만
그 반명의 비명의 설 자리가 있었고요. 80%대에는 10%대 정도의 그 설 자리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20%, 10% 그걸 갖고 뭘 어떻게 다수가 되고 그 또 1등이 될 수 있겠어요. 2등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이게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그동안 취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사김들. 예. 포김. 이번 포김을 김포라고 하더군요. 김포요? 김포. 아 김포. 예. 김포 중에 어쨌든 김투는 어쨌든 이번 경선은 불출마하는 상황이니까. 네네. 아니 근데 김부겸하고 김두관은 민주당 경선에 안 나온다는 거지 뭐 아예 대선- 출마를 접겠다는 뜻은 아닌 거 봐서는 이낙연 뭐 한덕수 이들과 함께 경선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한번 나오면 사실은 지켜보겠습니다. 거기 나온다면은 땡큐죠. 예. 왜냐하면 여권에서는 땡큐죠. 와 반명 비명까지 다 들어왔네 여기에. 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오늘 뭐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일침을 놓으라고 일침을. 일침을 놓을까요? 예. 그렇게 하니까 예. 예. 예, 너희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줘야지. 예. 뭐 지켜보긴 뭐 지켜보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진짜 지켜보긴 할 거예요. 아니, 나온지 안 나오지는 좀 주시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JTBC 단독 보도가 저는 차기 정권 12.3 내란 특별법 강하게 요청합니다. 네. 내란 특조위 필요합니다. 네. 왜냐? 오늘 JTBC 단독 보도 보니까요. 야 이게 이 양반들이 진짜 단체로 오해받기 좋을 만한 행동을 딱 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줄줄이 휴대전화를 다 바꿨어요. 야 이거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뭐 일부 인사들이 아니고요. 저희 이름만 언급해드릴까요? 강의구 부속실장 12월 3일 계엄이었죠. 12월 15일에 휴대전화 교체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심지어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전화기 교체하고 그 다음 날 또 오전 11시 6분에 다시 기기를 바꾸고 그 다음 14분 뒤에 또 한 번 기계를 변경합니다. 두 차례 네. 바꾸고요.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12월 5일에 이어서 2월 18일에 또 전화 교체하고요. 이동훈 홍보수석 12월 6일과 9일에도 기기 변경을 합니다. 최진웅 전 대통령실 국정메시 비서관이라는 사람도 12월 11일에도 기기를 바꾸고 12월 16일에도 기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도 휴대전화를 바꿉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12월 7일에 바꾸고 이기정 의전 비서관 12월 6일에 바꿉니다. 아이고 참. 이거요. 이거는 정말 그 증거 인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게 드러날 거를 몰랐을까요? 이들의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시킨 거죠, 뭐. 다 뭐 바꿔라. 이들이 각자 다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꿨을 수도 바꿨겠습니까?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뭐 대단히 낮은 거고요. 예. 이거는 그 내란 수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란 잔당들이 지금 내란 수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란이 이게 규명이 되고 또 제대로 된 그 심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결국 차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내란 발본색원을 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 자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대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염려하고 또 경계를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청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중앙정부 공직자들이 예. 다 갖고 있던 파일들을 공개할 겁니다. 어... 지난 3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조장을 해놨겠죠. 정권 초의 감사원이 그렇게 전임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아주 정말 폭력적으로 감사를 했었는데 보고 느끼는 바가 없겠냐고요. 이 정권도 곧 무너질 테니 부당한 지시는 내가 다 메모를 해놔야겠다. 네. 부당한 지시를 한 시간 혹은 뭐 캡처본 네. 혹은 뭐 녹취. 이런 네. 것들을 다 확보해 놨을 것이고 네. 이제 그것이 개봉되면은 쥐들이 폰 바꾼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도리어 폰을 바꿨다 증거인멸로 규정할 수 있고 예. 구속하기 딱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 상대방이 있는 기록이라고 한다는 건 내가 지워도 상대방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잖아요. 해주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전화기를 바꿔댔다고 하더라도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그 공무원들한테 신임을 잃었냐면은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세종청사 앞에서 아마 공무원 노조에 소속된 공직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세종청사 앞에서 네. 큰 TV를 걸어놓고 파미한 장면을 네. 함께 시청을 했어요. 파면 예, 장면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네. 했을 때 막 그분들이 얼싸안고 우는데 네네. 우리는 울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예, 막 예. 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들 예. 만세 부르고 너무 신나가지고 즐거웠는데 그분들 울더라고. 막 울어. 얼마나 그동안 맺힌 게 많았으면은 울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대복수극을 벌일 때, 네. 야 너희들 대가리 박을 준비부터 해라.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휴대전화를 열심히 바꾼 대통령실 그 핵심 참모들의 JTBC 단독 보도 좀 전해드렸고 지금 JTBC가 예예. 그뭐 종편을 내놓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뭐 매물로 나왔다라는 얘기나 이런 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뉴스가 가능한 매체는 함부로 지분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매물로 나왔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종편들도 예. 시장에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예 생각이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셨어요? 네. 뭐, 나중에 사시려고요? 뭐 아니면 근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럼 왜 말씀하신 그 거였어요? 아까 뭐야 그 저기 뭐 예, 예. 이물감 목에 이물감 있는 거 왜? 뭐 예. 그거를 예. 그거 보니까 14만 원이더라고. 예. 그래서 야 내가 14만 원 갖고 그걸 사야 되나? 뭐 그 생각이 들었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근데-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아이고. JTBC를 산다고 내가 어디 있다고 돈이. 아니 좀 갑자기 그 말씀하셔가지고.